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엄지척 잊지 마세요. 엄지척 척. 네, 안녕하세요. 자, 밥TV의 전문가 진검승부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 국내 증시 마감과 미국 증시 마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3월달 들어와서 약간의 좀 조정을 좀 보였었지만 큰 조정 없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우 지수도 지금 살펴보면 3월달 들어와서 초반에는 약간 약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이제 국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잘 마쳤고, 그 이후에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까지 이제 고르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그 지난주에 특히 이제 금요일이 되겠는데요. 금요일날 조금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자, 먼저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상방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날 코스닥 지수도 이제 출발은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출발을 했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1.6%까지 이제 장중에 급락이 나왔었고, 이제 꼬리를 달고 조금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요일날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투매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때문에 한국 거래소를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이제 대형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아침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한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그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이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코스닥 쪽이 이제 하락이 좀 나왔었죠. 장중에 이제 장 초반부터 하락을 좀 하다가 뭐 장 중반에는 이제 여기 분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좀 회복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회복을 조금 하다가 좀 1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바이오주들 하락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잠깐 하락을 했다가 회복을 했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이제 12시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북한이 이제 비핵화 협상 중단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제 나오면서 대북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들 개별주들의 이제 투매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바이오주들의 하락과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협상 중단, 이 북한의 이런 이제 발언들 때문에 대북주들이 하락을 했고, 그 외에 개별주들까지도 일제히 이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28일날 있었던 이제 미국이랑 북한 간의 정상회담 결렬 문제가 지금 이제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아직도 큰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 있었던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대북주들의 투매는 그날 하루짜리 이벤트로 끝났고요. 오히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증시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던 코스닥 지수도 지금 오히려 그때 음봉 이후보다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음을 볼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대북주들이 이제 2월 말에 급락을 했었지만 이제 크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금요일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하면 이제 전체 증시가 좀 힘이 빠지고 이제 조정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 의약품, 즉 제약 바이오주 지수인데요. 이걸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오고 그 이후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작년 10월 달 폭락 이후에 이렇게 낙폭을 좀 회복을 좀 많이 해줬거든요. 전체 업종에서 고르게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 거의 유독 바이오 업종만 지금 최근에 작년 10월 달 폭락 이후에 크게 올라온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지금 크게 오른 게 없고 시세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 1월달하고 2월달에 코스닥 지수가 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종이 안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바이오 업종이 지금 코스닥 지수를 그러니까 개별주를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주도주도 아니고 주도 업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제 파악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주들 중에 이제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그 재료로 인해서 그 기업의 가치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체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을 공략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주하고 이 바이오주들의 하락은 이제 일시적인 이제 투매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로 따르면 미중 무역 협상이 3, 4주 안에 타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3월 빠르면 3월 말이나 아니면 4월 초쯤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되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어떻게 상승을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원자재 동향을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중국 증시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월 초에 하락을 했다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상승폭이 조금 낮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보잉사에서 만들었던 이제 그 비행기가 최근에 이제 추락을 하고 문제점이 좀 발견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보잉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우 지수가 지금 최근에 좀 탄력이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수인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를 보면 3월달 여기 단기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미중 무역 협상이 언론에서는 지금 안 좋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증시는 3월달 1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계속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까지도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도 이제 1월 초죠. 1월 4일 날 저점을 찍고 지금 지수가 20% 넘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3월 달에 음봉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크게 이탈하는 거 없이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이제 서 있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하고 중국의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국내 언론은 이제 우려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중국 증시를 보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 최근에 국제유가 흐름을 봐도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폭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대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정말로 안 좋게 흘러간다고 안 좋게 흘러가는 게 맞다면 미국 증시, 중국 증시,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흔들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실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니까 투자 전략을 부정적으로 잡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잡으시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을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 나왔었던 이슈들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관련된 이제 범 대책 기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그 역할을 미세먼지 대책 기구 대책 기구의 수장을 맡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주들이 움직이겠죠. 반기문 씨 대선주들이 지난주에도 실제로 움직였는데 오늘 아침 월요일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움직였던 게 예전에 이제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의 추이를 관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이 41%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45%, 44%까지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선됐을 때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때는 대선주들이 레임덕이 이제 급격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주들이 증시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선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한 주간의 이제 지난주 이제 장 마감과 앞으로의 이제 이번 주 이제 기대되는 이슈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제 콘텐츠들이 올라갈 때, 방송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밥TV 전문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